예, 부기자님 예,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곰치가 아닌 다른 장목도 같이 올해처럼 좀 더해서 좀 아기자기한 맛으로 나게 준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판매하는 데를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그게 없더라고요. 더덕이나 도라지 또 저기 두무리에서 가져온 곰치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거기는 이제 손님이 많이 왔는데도 곰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그날 아침에 뜯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농협에서 공급해서 받은 곰치는 미리 해서 저장고에 넣었다 가져오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점이 이제 돼서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많아서 그렇게 고생하지만 예, 그 축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뭐 독창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곰치 축제나 배꼽 축제나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향후에 개선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보고서에는 없는데 이거는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질의 듣고자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나? 네, 예, 금년도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 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 예. 올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부 규정도 있고 또한 이 한해 대책을 이제 관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한해 대책은 건물 소형 관정은 저희가 이제 한해 대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형 관정 이상인데 이제 이건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한 게 지금 정하고 이제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게 좀 지원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요. 예, 650만 원 내지 85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850으로 하니까 물이 잘 나오는 데서는 뭐 한 번 뚫으면 나오고 안 나오는 데서 뭐 두 번 해도 안 나오고 이게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정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뭐냐면 또 이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비가 한 해가 되면은 이제 국비가 이제 이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되면은 우선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간해지가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예비비라도 그걸 써서 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참 뭐 날이 4월 달에 3월 달에 비가 찔끔찔끔 이제 오다가 5월 달에는 솔직히 가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잠정적으로 그 중형 관정에 대해서 지원을 갖다가 이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5월 달에 더 가물었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해서 이거를 건의를 해서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을 좀 뭐 이걸 갖다가 이제 건의하는 그 읍면이 몇 있고 또 직접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만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수도자로 하시는 분은 3,0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시설 하우스나 시설 그 원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0평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 반경 50m 이내에다가는 또 개발하게 되면 이게 다툼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관정은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걸 관정으로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 키우는 건데, 뭐, 말하면 같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예, 올해는 요 관정 때문에 약간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민원이 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다시 요 내부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괄 또 뭐 이걸 조사하게 되면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신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관정 개발 대상지에서 이 우회 사항에 대해서 하면 그 기준이 되는지 그다음에 현지 확인을 해서 뭐 꼭 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지원하는 걸로 잠정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고를 드려서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올 같은 해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4월에도 비가 좀 오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해마다 올 같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본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노지 재배
경우 한 해에 대비하여 관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설 원해나 과수 등 장목은 한 해가 관계없이 과수 시설에는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는데 그 과장님이 뭐 지금 이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한 해 대책이 안전 건설과 업무로 인해서 농업의 실현을 몰라 관정 개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좀 본 의원이 좀 생각이 들어가고 예, 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정 업무는 업무 편제상 이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뭐 다른 과에서도 그 분야에 자기 그 분야에 뭐 가뭄이 오거나 뭐 농작물이 피해가 오면은 저희가 바로 시행 결의해서 그걸 갖다가 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지나간 사기지만 좀 애매모호하고 또 현장에 가보면은 또 참 지원 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왜냐면 지원이 안 되니까 남의 파놓은 관정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해준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꼭 파야 되는 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그거는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원해용 광장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관정 사업보다는 그래도 그 우리 원해 쪽으로 많이 또 관정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센터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우리 군이 전력하고 있는 추진하는 원해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사과 명품 추진 실적으로 사업 부지를 선정하셨다 그런데 이게 어디? 예, 최규지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북위 38도 사과명품 과원조정 사업이 이거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국비를 확보 80%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우선 이제 그 해안에서 왜냐면 올해 롯데하고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납품 계약을 해서 그걸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선 아시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비를 우선 투입하고 해서 해안에다 짓고 내년에는 우리 양구 FPC 옆에다가 다시 해서 두 군데다 줘서 양구 관내 전체가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 9억으로 가지고 두 군데 하는 아니죠. 겁니까? 아니면 해안만 우선 일단 하고요. 해안만 하시고. 예, 내년에는 양구. 그럼 해안 어디에다? 해안은 그 통일농원 안에다가 했습니다. 통일농원 안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 명품 사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그 곰치 축제 관계 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어제 문화체육과에 나도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곰치 축제를 치르고 나서 그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같은 거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그 곰치 농가랑 실시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곰치 농가 대표랑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관한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자율로 하는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른 문제 같은 거는 뭐 택배는 택배는 이제 계속 그대로 하는 걸로. 그대로 하는 거래요. 예. 그리고 어제 뭐 말씀드린 거를 또 과에서 또 열람을 안 하셨을 수가 있어서 높아시면서 또 얘기를 드리는데 이 관광객이 오셨다 가시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축제장에서는 좀 가격을 1,000원이라도 더 인하해달라. 그 멀리서 왔는데 전화 주문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사가는 그런 어떤 소액이라도 좀 싸다라는 그런 기분상 만족감을 주기 위한 그 가격이나 문제와 그 곰치 축제는 먹거리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너무 좀 미약하지 않았냐.
곰치 하면은 그 흑돼지 고기에 싸먹는 건데 그 시식회를 그 동면 쪽에서 할 때는 그 입구에서 좀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양구로 나오면서 그 시식회장이 없어지고 판매장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중앙 무대 본부석 앞에서 그걸 하루에 두 번씩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셨어요, 양은?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벤트기에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루에 두 번씩 한 거로 알고 있고 제가 또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속 안 하고 한 시간씩 그렇게 이제 잘라서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홍보비를 다른 쪽에서 좀 줄이더라도 돼지 양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30마리 정도라면 한 1, 2천만 원 소요액으로 해서 양구 곰치 축제에 가면은 흑돼지 고기와 곰치를 시큼 먹고 축제도 즐길 수 있다.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떠한 케이스의 예냐면 그 곰치 농가와 집행하는 행정기관에는 그 시행하는 쪽, 서비스하는 쪽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주민이라든가 관광객은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쪽에 그 느낌이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축제나 행사를 하고 나서는 꼭 그거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하셔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그 개인의 어떤 느낌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수의 의견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후에 주민과 관광객의 그 샘플형이라도 그 평가 보고를 해서 어떤 게 좋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시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등등의 문안을 해서 그걸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곰치를 이번엔 많이 안 사갔지만 그 전에 사가신 분들의 얘기는 그 관광객들이 곰치 축제만을 위해서 집을 떠나오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속초라든가 다른 인근 관광지를 가다가 양구의 곰치 축제를 격리해서 2, 3일 후에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그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곰치를 사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날 아침에 딴 거라도 2, 3일 정도 간다라고 하면 그게 좀 망가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 대한 보안 사항을 농가에서 이제 그거를 제안을 몇 년 전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장님도 뭐 들으셨을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저장고가 문제더라고요. 그 박스로 된 종이 박스로 된 케이스가 아니라 스티로폴로 된 나물 케이스가 가격도 종이 박스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심 있는 그 개별로 이거를 판매하고 고객을 확보하시는 분은 몇 년 전부터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스티로볼 박스에 나물 박스로 주문 제작을 해서 그거를 해서 나물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군청에서 고안하셔서 전번 과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를 알고 있는데 곰치 축제를 하고 났을 때 그때 문제점 하나하나를 다 평가를 해서 개선 방안을 하셔야지 지금 뭐 곰치 시기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저장고에 들어갔던 곰치가 실온에 나와 있으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축제 때 거는 저장고에 안 넣고 판매를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뜬구름 잡는 듯한 이런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개선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왜 택배를 하면 왜 물 커지는 게 있고 상하는 게 있고 그 상하는 거에 대한 원인과 그렇다라고 하면 케이스를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농가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스티로볼 박스. 근데 그게 문제가 저장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쓸 때마다 그때 택배를 뭐 날짜를 맞춰서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머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본연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미 그 인지도를 넓혀놓은 곰치 축제가 양구로 나와서 점점 관광객이 줄고
그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배달이 되거나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스시소폴 포장은 저희가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그걸로 나가는데 이 곰치가 좀 저희가 여러 가지도 생각했는데 보통 저온조장고에서는 뭐 보름까지 가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은 평온에서는 뭐 이틀이면 이게 입에 그 흔기가 오르서 저희가 그래서 이 곰치는 저희가 이제 가장 그 하는 거는 주인한테 갈 수 있는 거는 택배로 해서 붙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듯이 그날 아침에 딴 거를 그날 판매하는 수 그래서 그걸 이제 행사 시에는 농가의 그 양심에 이제 맡겨야 이제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소비자가 이제 더 뭐냐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논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과장님들이 예. 하는데 그거를 예. 올해 그런 일정표를 좀 하셔서 연말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예, 예, 거기, 예. 해서 나중에. 예, 농업정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간단하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 그 지금 농업정책과 이제 아까 우리 센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이 지금 한 26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군비만 지금 보니까 10억 한 8천만 원, 15억, 158억. 우리 군비 예산만 158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우리 정책과나 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좀 국비 사업과 매칭되는 사업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군비가 이렇게 많은 그 사업비를 하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직원분들의 어떤 그 업무상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서 이제 그 변호사 비용이나 또 재판의 과정이 또 불미스럽게 또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지만은 제가 우리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보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업이 우리 양구군의 그 적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뭐 성공한다라고는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과나 지원과나 좀 자료를 보면 다 국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양구군의 현실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현장 답사를 못 갔는데 하나 물류센터와 관련돼서 좀 한번 그 자료를 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조리 민들레 공장 그 사업인데, 뭐, 제가 처음 얘기 안 하려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다가 중간에 지금 이렇게 정지가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올해 안에는 해결하십시오, 그거. 그거 해결 안 하시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까지 좀 학조리 공장은 좀 해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우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해 대책 관정 개발 관련해서는 그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뭐 가을에 계획엔 없었지만 지난 4월 또 지금 이제 또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올 가을에 뭐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2014년부터 15년까지 매년 한 100여 공의 관정 한 해 대비 관정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금 필요한 시기에 이 관정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정 개발을 후반기에 추진하는 것도 뭐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급한 곳은 해야 된다고 4월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곳은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선도농가 현장 실습이 있는데 귀농인 양구의 귀농인이 최근 한 3년간 2014, 15, 16 현재
각 해년 귀농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경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귀농인이 예, 제가 예, 숫자 일자 그- 단위는 말씀 안 드리고요. 네. 110명이 들어왔습니다. 110명이 들어왔고요. 지금 그 선도농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 농가 이제 그 귀농하신 분 세 가구하고 또 이제 그 귀농인들을 가르치는 농가 새 농가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인 이제 뭐 예산 할당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신청 대비해서 하는 농가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올해 혹시 지금 현재 새 농가 말고 또 작년이나 올해 추가적으로 이 그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 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건 없고요. 우리가 봄에, 우리가 보통 이제 12월, 그 전이나 아니면 1월 달에 이제 읍면에다 이걸 대상자를 이제 뽑습니다. 뽑으면 이 대상자 조건이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도농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그 사람을 그 인턴을 갖다가 지도할 수 있고 하는 분들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올해는 이제 3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선도농가 세대에다가 이제 인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4월부터 10월 아니면 뭐 4월부터 11월 뭐 그건 본인이 이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쪼갠다 그러면 5명씩 한다 그러면 1인당 뭐 한 4개월 내지나 뭐 그 정도로 개월을 줄이면 되는데, 신청 당시에 본인들이 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비로서 올해는 지금 이제 10월이나 11월 가면 거의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는 올해는 없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귀농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딱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뭐 국도비 매칭 뭐 이런 사업으로만 한다고 이걸 하면 지금 귀농 와서 이런 사업을 좀 선도농가 현장 실습 사업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최소한도라도 단 몇 농가라도 더 늘려서 예산을 이런 데 세워서 귀농하신 분들이 더 이런 선도농가들한테 그 영농 방법을 좀 배워서 빨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하는데 예산이 없고 또 기간이 지났고 또 뭐 어떤 이유 이런 거 다 따져서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상급 기관에 뭐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구군이 계속 인구도 증가하고 귀농인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보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조기에 만약에 올해 귀농을 지금 했는데 그 신청 기간 지나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내년에 또 하려는데 또 내년에 또 대상자 순위에서 밀려서 또 못하고 그러면 몇 년 동안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시에 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해야지, 왔다가 뭐 이런 사업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외로 지금 돈 안 받고 자유로 가서 배우는 농가도 많습니다. 각 마을에. 근데 꼭 우리가 지원이 돼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분들은 노동해주고 그 대신 기술을 전수받는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답변은 필요 없고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군수나 군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출해 주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군수님은 우리 현재 여기 부군수님이나 또 각 실장님급 뭐 4급 서기관 이상 분들이 양구군에 한 4분 정도 계시니까 그분보다는 이제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방의회 의원은 어찌됐든 국민이 선출직으로 뽑아준 경력직 공무원이고 특수직 공무원이고, 예, 직급은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선출직으로 되신 분들 우리 의회를 봤을 때 4급 이상 서기관 출신 분들도 있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어느 정도 직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어느 정도 이상 하신 분들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이런 분들하고 대화나 어떤 게 진행이 될 때 연령이나 아니면 그분의 뭐 저거를 떠나서 최소한도로 우리 주민의 대표, 뭐 사회 단체장이나 아니면 농업 부분의 어떤 분야의 단체장, 그분들하고 최소한 그 정도의 동등한 대우는 해줘야 되는 게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라도 먼저 이렇게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먼저 이렇게 흥분하시거나 이런 것은 어떤 그 대화를 할 때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본 의원이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정말 창피하고 우습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본 의원이 2014년, 15년, 16년 지금 3년 차인데 3년 내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고 또 해당 실과서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본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원도 그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하위직 공무원들을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집행부 그리고 우리 양구군청의 공직자분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을 존중을 안 해준다면 지방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지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경에 그 친환경 차광 도포제라고 이게 이제 원예 작물에 포함되는데 우리 양구 같은 경우는 수박, 파프리카, 뭐 딸기 이런데 하우스의 내보온도를 이제 좀 내려주면서 이 생육이나 이게 고온으로 이상 기온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생육이 저해되거나 수량이나 품질이 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이나 호남 지역 이런 데에서는 농업진흥청에서 강력하게 이런 사업들을 시범식 교육도 하고 현장에 각 기술센터 직원들을 모여서 성과 분석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도 기온이 높아지고 아래 지역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기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양구에도 이런 파프리카나 수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우수 작물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 예산을 뭐 최소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라도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또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양구군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라는 추천도에서 와서 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6월 초에 그 현장 평가나 이런 거 농업진흥청 주관으로
그 경남 지역에서 많은 각 기술센터의 관계자들이 와서 했는데 혹시 이런 참석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태균 의원님한테 이런 그 제의를 받고 여기에 관련되는 그 사업자분을 만난 게 5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제의를 한 게 그 사업자들한테 제의를 한 게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빛을 많이 요하는 작물하고 또 뭐 빛을 좀 차광을 해줘야 되는 작물,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 작물, 또 온도를 낮춰야 되는 작물, 뭐 작물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름에 이제 수박 같은 경우 이제 고온 피해도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제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그 시중에 농자재 그 시장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희한테 그 샘플을 갖고 와서 이걸 좀 시범적으로 좀 사용을 해봐달라 하는 게 1년이면은 진짜 한 10차례 이상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특히 의원님이 또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올해는 사업 예산이 없고 또 더군다나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구를 했으니까 신빙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올해 시범적으로 좀 담은 조금이라도 저기 회사에서 재료를 무상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좀 효과를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엔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리고 돌아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는 그 회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한테. 그래서 좀 양구에서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뭐 자재를 어떤 뭐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하고 시공 비용은 좀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우스 지금 단독형 하우스에 수박 하우스에 한 300평 정도를 도포제 금액은 재료값은 저희 행정에서 되고 시공 비용은 업체에서 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흥청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다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이게 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뭐 경상남북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왔다 가라 하는 뭐 그런 어떤 진흥청에서 정식 공문은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우리 양구군에서 그런 사업을 아직까지 이제 홍보도 안 돼 있고 양구군까지는 그리고 우리 강원도까지 지자체에 이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작목들의 생육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을 많이 우리 차광망으로 이제 실내에 이렇게 수박밭이나 이런 데 가면 차광망으로 덮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거보다도 효과가 더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올해 최소한의 뭐 자재비라도 시공은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 예산으로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확인이 됐고 또 효과도 크게 그리고 성주군이나 뭐 이런 참외나 이런 데 많이 하는 데서는 1년에 이런 차광제 사업으로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도 할 정도로 이게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에도 수박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작목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온의 관계는 있지만 뿌리는 양을 줄이면 또 그것도 저 밑에 지역하고 온도나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 좀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좀 해보고 내년에는 이게 올해 성과나 다른 아래 지역에 이런 데 성과나 이런 거 잘 파악을 하셔서 올해 최소한도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면 좀 농가들한테 홍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뭐 지난해하고 올해 농업 지원 과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공무원들,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우수 직원이나 열심히 하거나 그런 분에 대해서 포상을 건의하거나 이런 조치가 된 분들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 과에서는 뭐 저희 과 나름대로의 어떤 포상을 한다거나 뭐 저희 과 나름대로의 어떤 뭐 견학 그 어떤 견학을 시킨다거나 이런 계획을 갖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군청 관련 부서에서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뭐 모범 공무원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추천, 포상 추천 이런 걸 할 때 제가 이제 그 뭐 재판단도 있고 또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생각에 있던 직원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협의해서 그쪽 본청으로는 포상 추천을 하고 뭐 모범 공무원 추천을 하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예, 연간 이제 우리 뭐 지자체별로 그 포상 계획이나 뭐 표창 할당 계획 뭐 이런 거 수립해서 하겠지만 그 뭐 여기 과장님급 이상 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은 수시로도 그 군청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건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들이나 우리 뭐 보조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들이 뭐 피해도 많이 있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 못지않게 또 열심히 업무가 과다하게 열심히 하고 또 진짜 모범 공무원이라고 판단되신 분들은 다른 뭐 의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집행부를 통해서든 포상이 적시적절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정책과에도 있고 지원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또 해주시고, 그리고 부군수님 계시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앞으로 이런 포상계획에 연간 포상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게 되면 8번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는데 이거 일전에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가서 보니까 시설 보완을 또 보관 창고랑 자동 포장 라인을 했어서 거의 이제 완벽한 수준의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의원이 느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도 계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동네에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다시피 그 냄새가 좀 난다 그러고 파리가 또 오고 이른다고 벌써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범 기간이 올해까지나요? 내년까지나요? 그 저희가 지금 그게 2011년도에 그 유기질 비료 공장이 완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그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게 그 가동이 실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가동을 한 건 제가 2013년 하반기에서부터 이제 좀 시범 가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 포장 라인이라든지 원재료 창고, 그다음에 그 뭐 완제품 창고 이런 게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그 생산 시설만 그 달랑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는 뭐 그 어떤 수지 타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전번에 그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시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에는 좀 정식 개혁을 해야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그 정식 계약을 하면서 그 임대료도 받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려면 완벽한 시설을 시범 기간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시설을 넘겨줘야지 우리 행정 쪽에서도 뭐 주문도 하고 질책도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사항은 일단 그 냄새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또 현대화가 뭐 지극히 현대화는 아니지만 그 원분 창고에서 그 발효시켜서 제품으로 나오기 직전에 그 원래 뭐라 그래야 되죠? 공장이라 그래야 되죠? 비료화된 그기가 별도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거를 뭐로 지게차로 실어 날리는 과정이 그 냄새의 발원이 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유기질 비료 공장에 견학을 가보듯이 이제 어디 잘 돼 있는데 가보셔서 그날도 제가 뭐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그 시멘트 공장에 시멘트 돌해서 이제 날르는 굴뚝 같은 연결 통로처럼 그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아예 냄새가 날 수 있는 뭐 이게 발효시키면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운반 과정에서 묻어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원분이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도 과장님과 의논을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시범 기간에도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시고 있는 분이 이거를 잘 못 팔고 매매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는 그 자동 포장이 아니고 일일이 본인이 거기다가 포장재에다 그걸 퍼놓고 이래야 되니까 인력도 없고 이래서 미처 되지도 못한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엄청 다운돼서 외부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과 상담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 법이 딱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싸다거라고 하면 이게 주민들이 딴 데서 뭐 택배를 오거나 이런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타 지역의 제품이 싸게 나오는지 뭐 물량이 많아서 박리담회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농가나 아니면은 비료 공장을 하신 분이나 어떤 라인에서 지원이 어떻게 된 건지 좀 파악을 하셔서 어렵사리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유기농 공장 해안권은 지금 안 하고 있으시죠? 하고 있나요? 해안도 거기도? 저기 계속해서 지속적인 운영은 안 되고 네. 저기 순간순간 그 시기마다 운영을 하고. 네, 그래서 별로 거기 운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시범 기간 동안에 좀 완벽한 시설과 가격을 좀 정해 주시기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뭐 간단하게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금 최경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궁리 자체에서 그 악취 때문에 이제 그 민원이 몇 번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달랑 그 공장, 저기 생산 공장 하나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악취가 좀 더 심하게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그 원재료를 마서 그 부숙시키는 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원재료 공장에서 제조 공장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그 원재료가 노출이 안 되던 뭐 어떤 그런 방법 또는 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뭐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악취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그 저희가 기존에 그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이 몇 군데 그 선진화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견학한다든지 이래서 하여간 그 악취로 인한 그런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저희가 최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기질 비료가 이제 매매 관계인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유기질 비료 공장이 2개 있고 해안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펠렛식의 어떤 그 유기질 비료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지금 하나는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동명권은 군에서 직접 해갖고 이제 위탁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매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유기질 비료는 매년 그 수요는 향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농업 자체가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유기질 비료 수요는 계속 아마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 지역 내에서 그 만들어졌던 유기질 비료가 어떤 품질 면에서 이 집과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또 하나는 그쪽에는 어떤 기존 노하우를 갖고 어떤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좀 다운시킬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나는 게 저희 저 농지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고 그 활용돼서 또 농가나 그 생산자나 다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뭐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은 그 뭐 좀 가격을 뭐 군에서 조금 뭐 어떤 식으로든지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 강구하더라도 그런 방법까지 강구해서 그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각별한 관심으로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거
지금 여기 브랜드 육성 사업 번식우 거기 사육 농가에 뭐 인공 수종류 죽종 뭐 이런 거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 아, 그거 지원해서 지금 우리 책임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축분이라든가 돈분이라든가 이렇게 왜 그 냄새 그 제거를 위해서 그 지원하시는 네, 그것도 뭐 효소제라 그러나요? 왜 발효제 예. 이런 거는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저희가 이제 바이오 사료를 저희는 이제 먹이고 있어요. 이제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섞여서 먹이는데 그거 바이오 사료 예전에 바이오 사료 먹이기 전에도 저희는 이제 축사에다가 그 영그린이라는 그 효소제를 이제 가끔 이제 쳐서 이제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농토에 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발효제를 뿌릴 때는 그 뭐라 그래나 그 냄새가 그 거름 냄새가 좀 이게 덜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농가에서 구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농가에서 구입을 이렇게 다 안 하고 할 때는 이게 좀 지원을 해서 그 영그린이라든가 그 효소제를 좀 농가에 좀 공급해서 그 악취를 조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죽이고 돈사 같은 데는 좀 더 좀 해서 그 조금이라도 이제 악취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건 제가 한번 질의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김동현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가축의 그 분뇨로 인한 그뭐 악취라든지 환경 때문에 이게 이제 전 국가적인 어떤 농촌의 어떤 그 전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8년서부터 가축 분뇨 처리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가축 분뇨를 농가에서 서로 이제 뭐 가축 축산 농가에서 경종 농가로 사고 팔고 서로 그랬는데 이제 2018년서부터 그 처리법이 강화가 되면은 아마 그렇게 지금처럼 막 거래를 하고 이러는 거는 아마 그 통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제 소를, 돼지를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소 기르시는 분들이 한 차당 뭐 얼마씩 받고 원예 농가에 이제 팔잖아요. 이제 그게 까꿀로 돼갖고 그때는 축분을 치우는 비용을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마 2018년서부터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적으로 그 가축 분뇨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청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우 농가의 그 한 수분 조절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320톤의 그 깔찜용 그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퇴비장 시설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뒷발치다. 그래서 이제 그 마곡간 옆에다 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 보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어떤 일정한 그 퇴비장을 갖추지 않으면 가축업 허가가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별 시설로 해서 그 퇴비사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농가에서 그 제때제때 그 가축분을 좀 치우주십사 하고 그 뭐 처리 장비, 스키로다라는 장비도 저희가 지원을 뭐 많지는 않지만 매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축 분뇨 악취 저감제를 저희가 한 23톤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생물 제제인데, 네, 예, 요거 이제 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농가가 필요하다면은 저희 군 자체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유기질 비료 공장이, 저기 미생물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농가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특히 그 가축 분뇨로 인한 그 어떤 주민들이 어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뭐 사료에 또 발효제를 첨가해서 어떤 그 축분의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농가들이 이게 뭐 농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도 좀 강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발효제 같은 거는 지급하고 하시는 건 없으시죠? 저희가 지금 사료에 첨가하는 발효제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네. 사료 말고 축사 바닥에다 이렇게 저희는 그거는 뿌려주거든요. 악취 저감제는 있습니다. 악취 저감제를 그 농가에서 다 받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에요? 이건 어디 제품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축 분뇨 악취 저감제는 바닥에 뿌리는 게 아니고 사료 첨가제로. 사료 첨가제로? 사료 첨가제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바닥에 뿌리는 건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 예전에는 이게 축사를 해도 뭐 풀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어서 뭐 돈사뿐이 아닌 이제 이게 축분도 좀 이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희도 뭐 키우고 있지만 그걸 좀 주민들이나 양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우리 양구군에 그런 이제 악취로 인해서 뭐 청정 지역이라 하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안 좋은 악취가 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서 또 소득을 위해서는 키워야 되는데 또 관광객들이나 양구를 찾는 분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발효제도 좀 퇴비사에다 뿌리거나 아니면 축사에 뿌릴 수 있는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요즘에 뭐 정부에서도 드론 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가 7월에 뭐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드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농촌의 뭐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드론이 특히 이제 농촌의 어떤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또는 농약 살포를 할 때 농약 중독 사고 예방이라든가 뭐 안전성을 높이고 있고, 또 요즘에 GPS를 활용해 가지고 생육 예측까지 이렇게 농업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지역보다도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대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약 살포라든가 또는 뭐 과수 재배 농가들이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 해안면이 또 민통선이라고 하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고성 같은 경우도 우리와 흡사한 지역이지만은 지역 여건이 같지만 거기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농업의 활용에 대해서 좀 안보 문제라든가 뭐 경제성 또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이 드론은 또 뭐 이렇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또 관련 또 이 자격증도 또 보유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 드론을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규제가 없는지 좀 검토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거나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정책에 또 반영시키려고 했던 어떤 준비가 있으면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론이 제가 알기에는 이게 어떠한 적용 범위가 이제 점점점 넓어져 가면서 뭐 택배라든지 이런 데도 쓰이고, 또 이제 제가 뭐 어떤 농업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접해 보면은 이미 저 아래 남쪽 곡창지대에서는 병충해 방제 농약 살포용으로 아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업 쪽에 어떤 드럼을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해안 지역에, 특히 이제 해안 지역에 저희가 이제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과 면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어떤 농약을 살포하는데 뭐 어떤 노동의 질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드론에 대해서 이제 해안에 특히 이제 농경지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 적용 문제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금방 생각을 한 게 해안이 최전병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군부대하고의 이게 절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식 문서는 안 보냈고 유선상으로 군부대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어떤 사단급 부대에서는 이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거를 국방부에다 직접 한번 건의를 해라. 그러니까 건의 내지는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제가 이제 국방부 정보국인가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국방부과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똑같은 최전방인 고성군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다면은 고성군과도 한번 정보 교류를 하고 또 거기서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었을 테니까 저희도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다든지 또 지금 군부대에서 조언을 한 것처럼 뭐 국방부에 직접적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갖고 드론 사용 문제는 저희가 아주 기초서부터 기초 자료부터 얻어서 저희 농가가 뭐 진짜 어떤 이런 첨단 장비를 갖고 영농을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산업 활성화 지침에 보면은 항공법 시행 규칙도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군부대 쪽에도 특히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근자에 와가지고 이번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셨지만은 참 이 규제 개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규제가 풀리지만 특히 이제 드론 산업 활성화 이 별도의 또 이 규정을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해제해 드리는 것만큼 좀 적극적으로 좀 관계 부서에 혹시라도 이게 뭐 아직까지 그쪽 국방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순위님 안 계시죠? 예, 차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의회에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